분석 기본이 뭘까요? 분석 구문이죠. 문법을 왜 이 문법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소위 말하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 최상위권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해석할까? 아니.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 친구들한테 구조 분석을 시키면 할 수 있을까? 예스, 그거 할 수 있겠지. 할 수는 있는데 안 쓰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안 쓰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이 안 되면요 해석이 매끄럽지 않게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구조 분석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고3 한 중반까지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고2 중반, 이제 중반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문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 안에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 한 문장이 이게 하나씩 이렇게 있죠. 여기 1번, 2번 이게 한 문장. 네. 자, 문장 안에서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 문법을 여기서 왜 쓰는가, 어떤 상황에 쓰는 걸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문법의 이름이 분사구문인 건 알아. 분사구문을 왜 쓰는 거야? 동시에. 그것도 하나의 답변일 수 있겠지만 전체를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 관계사라는 문법을 왜 쓸까? 관계사는 어떤 상황에서 왜 써? 관계사가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게 뭐야? 같은 거 쓰기 싫다.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 결국 관계대사가 뭔데? 수인아 그럼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This is the man and he is handsome. 무슨 뜻이지? 그는 남자고 그리고 그는 잘생겼었지. 얘가 한 문장에서 and라는 걸 기준으로 얘랑 얘를 섞고 있는데, 요 he라는 거를 꼭 두 번 쓸 필요가 있어 한 문장에? 없지. 왜? 얘는 얘랑 겹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 대신 쓴 게 뭐였어? 이게 관계대명사인 건 아시죠? 그럼 관계대명사를 왜 썼을까를 고민하면 관계대명사는 그냥 간단해요. 소위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는 위치상 앞에 있다고 해서 앞선자를 쓴 거고, 얘는 명사라고 하지. 명사. 그치?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지. 어떻게?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어떤 식으로?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의 형태. 문장. 그치? 다시 말하면 명사에 대한 지식어니까 형용사지. 명사를 꾸며주는데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야? 동사를 포함한 문장일 뿐이야. 그게 관계사지. 그래서 우리 관계사 사기 어떻게 해? 그래서 끊어주죠. 얘는 남자야. 근데 어떤 남자인데? 잘생긴 남자야. 이런 식으로. 관계사는 언제 쓰는 거야? 명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길게 문장의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 그거만 하면 된다. 그럼 분사 구문도 많이 나오죠. 언제에서 왜 써? 응? 언제 쓸까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수인이는 먹어요. 뭘 먹을까? 컵 누들을 먹어요. 자, 해볼게. 어떻게 해, 너희들은? 여러분은 잘 잘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수인이는 컵누들을 먹어요.
TV를 보면서. 그리고 너희들 뭐라고 공부해? 동시동작이라고 공부하지. 동시동작이 뭔데? 컵누들을 먹는 시간과 TV를 보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피곤하면서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아요? 아니지. 동시동작이 다 돼, 안 돼? 안 돼.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지? 그럼 아래는 어떻게 할래? 잘할 거야. 해봐. 괜찮아. 낚시 아니야. 해도 돼요. 뭐야? 뭐지? 피곤 해서 그는 숙제를 안 했다? 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석했길래 이렇게 나왔어? 피곤하다라는 말과 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문장을 서로 더해봤더니 둘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구나.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였잖아. 근데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게 이거 아니야? 봐. 접주동, 주동인데 얘랑 겹쳐서 사라지고, 맞아? 얘도 그래서 사라지고 이 자리에 뭐 바꾼 거야? ing 한 개 분사구문이잖아.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여기 사라진 접속사가 뭐였는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얘랑 문장 간의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는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는 숙제를 안 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짧으니까 가능하지. 길면 어떻게 할 건데? 분사구문이 그래서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가장 좋은 어떤 꼼수는 아니고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기억하지 않고 분사구문을 해결할 수 있을까? 편하게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야겠죠. 단순하게요. 존나 막 분사구문 난 존나 길게 알아. 다 알아. 근데 내가 이거 니네들 말해봤자 니들이 못 받아들인다고 한 번에는. 실전에 써야 될 거야. 니들이 한 중2야. 중3이야. 지금부터 영어를 존나 체계적으로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빠르게 해결하고 하지만 그게 꽁수면 안 되고 다 적용 가능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 브리티시 무슨 뭐 그 영영사전에 있는 어떤 문법 파트에서 뭐라고 분사구문을 사용을 했냐면 분사구문이란 자 중요해 이거 분사구문이란 추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황. 오케이?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목적이 뭐야?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문법이라고. 상황. 알겠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수인이가 컵누들을 먹어요. 어떤 상황에서? TV를 보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가 피곤한 상황이야. 그래서 숙제를 안 했구나 이렇게 알겠지? 상황을 보는 거야. 근데 요건 이미 우리가 알고 배웠던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분사구문이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 문법에 있어. 어디에 있었어? 이 니네 시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었죠. 요거 기억나?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 그치? 요게 뭐였어? 얘들아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으로서 뭐가 생겼된 거야? 보통 너희들이 보기엔 주어가 생겼된 상황이죠. 근데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도 명확하게 있고요. 준동사도 있지. 근데 둘의 관계상 능동일 때는 ing를 썼고 수동일 때는 he를 쓰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해석이 주어가 동사를 하다가 되거나 주어는 동작을 당하다는 해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 자체가 이름이 뭐야?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이잖아. 즉 뭐야? 추가적인 상황을 쓸 때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의대 분사구문 나오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앞에 있는 내용에다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거 알겠죠? 분사구문을 좀 그렇게 받아들여줘, 알겠죠? 이게 뭐 단순하게 뭐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관계사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하게 된 내용이 이제 14-3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지문 속에 있는 모든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채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문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지, 수인아?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잖아, 그렇지? 근데 그 메시지가 전체의 어떤 내용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소재와 소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소재와 소재 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었지? 조건에 따른 결과의 관계. 노력하면 조건, 성공한다, 결과. 그지? 또 어떤 관계가 있어? 인과관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을 잘 봤다. 원인, 인과. 세 번째는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서로 비교하는 거. A는 이렇습니다만 B는 이래요. 이런 둘을 비교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관계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뭘까를 봅시다. 한번. 이게 어려워요. 좀 부여설명을 좀 미리 하자면, 얘들아,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 아니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아니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통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래, 이런 걸? 일반적인 진술, 통념에 매겨야지. 그럼 원래 이 글이 여러분 과거가 미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글을 쓰려면 얘를 표현하다가 중간에 하음이 나오고 이렇게 꺾여야 정상이잖아. 그러면서 대조 관계로 가는 거거든. 이게 대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통념, 반대. 이게 대조거든. 요거는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처음부터 첫 문장부터 이거가 되어 있어. 이거 첫 문장부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봅시다. 하필 죽는데 짜증나고 어려운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번에 이걸 스킵하긴 하지. 자, despite는 무슨 뜻이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뭐지? 대주죠, 대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그죠? 제발 됐다. 자, despite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오지? 명사가 나오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차이? 과거와 and future, 미래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얘들아? 과거랑 미래 차이가 있죠. 근데 부연 설명이야. between A and A를 또 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what has happened가 뭔 뜻이야? 현재 완료가 뭐야? 현재 완료.
일단 얘가 현재 완료 쓰는 거 알지? 현재 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더 전에 발생해왔던 것들을 현재 완료로 하는 거잖아. 이게 현재 완료지. 그러니까 이전부터 발생해왔던 것 뭐야? 과거. 그리고 what is to come 다가올 것 미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묶었을 때 과거와 미래 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런 거 중요할 필요가 없다니까.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게. 자, 과거와 미래에는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주어 진짜 주어죠. that 이하가 suggested 제한되어집니다. that 이하가 뭔데? 자,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항상 영향을 자꾸 설명해야 돼. 계속 나오고 짜증나는데 봐봐.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지? have, pp를 쓰지. 현재를 뭐라고 했어? 현재 이전에 발생한 거. 이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영어 능동 베이스지. 수동은 어떻게 써도 돼? 비동사 플러스 pp. 한 칸 뜯어 쓰지.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have, been, pp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주어가 이 동작을 당한 거라고 해. 주어가 이 동작을 당해 왔다는 뜻이라고. have, been, pp는 여기 나와 있잖아. have, been, pp. 이게 중요하다고. 자, 주어가 뭐야? 과거잖아. 과거가 영향을 미친 거야? 영향을 받은 거야? 받은 거지. 자, 우리의 과거라는 인식은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미래라는 관점에 의해서. 아, 과거가 미래에 의해 영향받았다라고 suggest, 제한되어집니다. 이런 말이지. 자, 이게 그러니까 처음 문장부터 이상하다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 이미 깨진 상태예요. 봐봐. 과거는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자,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지만은 뜻이 되겠지. 맞죠? 요게 주제이자 토픽 센텐스 TS예요. 끝난 거죠. 거기서부터. 자, revolutionaries have always looked to. 우리가 look에 대한 동사를 자세히 보자면요, 뭐 look at, look for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look to는 뭘까? 참고하다가 돼요. 참고하다. 자, 혁명가들은요, look to 항상 뭐 했어? 참고했습니다. 과거를 참고했대. 뭐 하기 위해서? Frame their future cause. cause가 뭐냐면 대의건. 미래의 대의를 맞추기 위해서 과거를 참고했대. as is는 뭐예요? 유사관계 대명사인데 그냥 뭐뭐처럼 이라고 하면 됩니다. 해석 방법은 꽤나 자주 나와요. 야, 뭐뭐처럼이야. 뭐인 것처럼? 자, 네이셔널리즘, 커뮤니즘 뭐예요? 뭐 국가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의 예시에 의해 예증되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주의나 어떤 공산주의에서 쓰였던 것처럼 미래의 대의를 위해서 과거를 참고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대의가 뭐야? 내신이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이거 내신 아니면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내신이니까 그냥 설명할게. 자, 넘어가야 되니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좀 처음부터 어려운 거 걸려있긴 했는데, 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그지? 자, 혁명과 쿠데타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닌가? 잘 몰라. 똑같은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가? 야, 내 생각이야. 정치적인 발언 없고. 내 생각이지만 혁명과 쿠데타는 뭐 똑같은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있잖아. 좀 다르긴 한데.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지, 그치? 똑같은 사랑이야. 근데 뭐 로맨스가 있고 불륜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야. 미래의 게이를 프레임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계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계엄. 저는 참고로 뭐 의견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 없고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그냥 계엄을 했잖아. 근데 계엄을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 이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계엄을 정당화할 만한 과거를 찾아가는 거지. 내 입맛에 맞게끔. 야, 이유가 없는 게 어딨어.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지? 근데 그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셨겠죠. 이분께서는. 그죠? 반대쪽에서는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한 과거에 찾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러니까 그거라고. 미래에 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를 프레임 짜기 위해서 과거를 참고했다고. 누가? 그분께서. 마치 이거는 뭐 네이셔널리즘과 뭐 공산주의에 의한 그 예시로 예증이 가능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를 참고하는데, 그래서 과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찾으니까 그게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쨌든 1번과 2번은 무슨 뜻? 같은 말입니다. 그죠?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3번 문장. 자,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미래는, 자, 이거가 사실 제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열식이에요. 미래는 have often been seen, 여겨져 왔습니다. 뭐로써? 다양하게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써. 미래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이구나 라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복제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전에 영웅에 의해서 후세에게 남겨진 어떤 모델으로도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지. 얘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뭐라고 보는데 2번에 대한 사례야. 뭐야? 미래의 대의를 위해서 과거를 참고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얘가 1번이라고 칠게. 1번, 2번, 그리고 3번. 미래는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과거에 따라서. 이런 말이지, 그치? 그거야. 예시야, 예시. 저런 거에 힘 쓰면 안 돼요. 저런 내용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준은 뭐예요? 요거예요.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역사의 메시지는 뭐죠? 과거지. 그치? 과거는 is based on,
과거는 근거합니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or explaining future outcomes that we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contemporary가 뭐예요? contemporary. 동시대에 진짜 동시대. 그 당시. 또 현대에 의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 동시대가 생겼죠. 그렇죠?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not known, 알려지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자, 이 말도 잘 봐봐. 우리 요거 되게 자주 나오지 않니? 근데 이거를 그냥 너희들 한글로 어디에 근거한다고 외우잖아. 근데 어디에 근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야? A는 B에 근거한다.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런 걸 잘 해야 된다고. 자주 나오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냥 뭐뭐에 근거한다라고 한글로 옮겨. 근데 정확하게 그 근거한다라는 목적이 뭐냐고, 의도가 뭐냐고. 그걸 알아야지 의미가 통하는데 그냥 우리는 한글로 옮기고 끝이라고. 근데 그 한글 의미가 뭐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너희들이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의 어떤 그런 워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언제 쓰이고 왜 쓰이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근거한다는 것은. 판사의 판결은 이러이러한 법에 근거했다. 이런 말이잖아. 얘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거가 되는 거지. 이거는 화살표야, 화살표. 이거야.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냐고. 과거잖아. 역사의 글쓰기는 과거지. 과거는 뭐에 근거하는 거야? 미래 결과에 근거한다가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이라고 내가 말해. 그죠? 지금 1번, 2번, 4번이 같은 말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정답도 이거였다고. 정답이 뭐니, 이거? 결과론적이긴 한데, 내심이라서 봐봐. 여기가 분사금 나오는 거였나? 아닌가? 맞죠, 그치? 봐봐. 과거는 형성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미래의 방향에 의해서. 이게 정답이었잖아. 미래의 방향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되는 거지. 이거라고, 이거. 이게 정답이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이고 되게 싫어하지만 결과론적이고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결과를 봐도 반복되는 게 정답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나오지? 이 화살표 해, 화살표. 그게 이해하기 편하지. 근거한다는 말을 또 내가 풀이하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뭐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동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미래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때문에로 근거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좀 풀이하자면 무슨 느낌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단종인가? 이번에 인기 있었던 그 영화 이름이 단종 이야기. 단종 맞니? 영화? 단종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무능하고 어리고 병신 같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별로였을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종은 외롭고 불쌍하고 옹해공주 막 누나도 죽고 막 너무 슬픈 거야. 안타깝고. 그 당시에 유해진은 찢어 죽일 놈이었지만 조선시대 법 안에서
지금 생각하면 인정망 이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결국 뭐에 의해 쓰여지는 거야? 미래에서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쓰는 게 역사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미래의 결과의 이해에 근거해서 과거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since 역사가들은 has 가지고 있거든요. The benefit of hindsight. hindsight은 각주에 나올 건데, 자, 역사가는 과거의 일의 통찰력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과거는 nothing more 되는 거야. 그냥 only가 되겠지. 단지 뭐이기 때문에 내려가겠네요. 하이드사이트 나와 있죠. 뭐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 당시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는 단지 뭐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과거인 미래의 축적물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어떤 사건의 축적물일 뿐이야. 평가를 낼 수 없어. 그냥 이벤트인데, 역사가들은 그 과거 사건에 대한 통찰력의 장점을 이미 알고 있고, 과거는 단지 이벤트의 축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얘도 같은 말이지 결국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표현이 어려워. 근데 이거 답은 생각보다 이 오답률이 그 6등이나 이랬거든. 내 기억상에는. 근데 뭐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같은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답은 맞췄어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기가 좀 힘들었던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마지막 5번 문장. 자, 그래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see the hand of past, 과거를. 자, 얘는 지각 동사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 id가 쓰는 것이겠지. 과거가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보일 수 있는 건 뭐야?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 또 같은 말이지. 자, 이게 나왔네. 아까 분사구문 with 명사 ing. 자, 추가 의상이죠. 과거가 미래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과거가 미래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상태로가 되겠죠. 과거,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 과거는 미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 관점에서 읽으면 괜찮습니다만, 그런 거잖아. 우리가 수인이가 막 졸라 놀아. 아이들 막 따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얘네들 잖아. 휴니카 얘네들 누구지? 코르텍스. 근데 나중에 수인이가 미안. 비밀이야? 아니면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너가 연예 기획사의 대표가 돼. 코르텍스 넘버 10 막
열 번째 뭐 나중에 뭐 강시열 뺨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성공한 사람이 됐다 치자. 그러면 지금의 너의 그 코르텍스는 너의 미래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겠지. 근데 수기가 너가 돼? 망했어. 그러면 코르텍스라는 것은 뭐가 돼? 너에게 딱히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예를 들자면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결과에 의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야. 미래가 어디서 3번 요거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서도 보여지고요.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거에 따라 과거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미래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 과거가 달라진다. 요거를 하고 싶은 말이죠. 많이 복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 그래요. 나머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 몇 번이라고 했니? 주인아? 7번. 아 이거 하고 싶으니까 좀 힘들잖아. 쉬어야 이것도 보네. 금융시간. 힘들겠다. 아닌데 36분이면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야간 더 하자. 수인아 괜찮아? 힘들어? 우리 아빠. 한번 좀 쉬었다 해? 한 시간에 4개씩 하다가 갑자기 하나 오래 하기 힘들지? 어떻게? 잠깐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구나. 쉬워요. 하나만 하고 합시다. 자. 자, financial market 자본시장은 do 합니다. more than 뭐 이상을 해요? take capital from the rich. 자, 우리 더 플러스 해명사는 무슨 뜻이죠? 뭐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되겠죠. 부자들로부터 캐피탈 무슨 뜻이야? 캐피탈? 우리 캡이 뭐라 그랬어? 캡. 캡틴 뭐야? 대가리, 대박. 모자 캡. 수인 쓰고 있는 캡이잖아. 이것도 뭐야? 대가리 쓰는 거. 캡 맨 위에 있는 꼭대기. 캡처 뭐야? 포획하다 이런 뜻이죠. 왜? 동물 죽이면 어디 잡아? 목덜미 잡자, 대가리 잡자, 위에 잡자. 그래서 캡이 들어가요. 캡 뭐야? 꼭대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캐피탈은 무슨 뜻이니? 대문자. 왜 대문자야? 캐피탈 레터라 해서 맨 처음에 있는 게 대문자잖아, 그렇죠? 대가리가 돼서 캐피탈, 대가리, 그 대문자. 또 국가의 대가리 뭐야? 수도. 또 어디서 캐피탈? 자본에 대해서 자본. 왜? 돈이 최고잖아, 그렇지? 이런 뜻이겠죠. 부자로부터 자본을 테이크 가져와서 그 자본을 모든 사람에게 렌드 빌려주는 행위 이상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 시장은 뭐 이상이야? 돈을 부자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돈을 빌려 주는 행위 이상이래요.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썼대요. 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자, 대의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야?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은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소비를 조금 스무스, 부드럽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응? 금융시장은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소비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자 여기서 컴마 위치는 무슨 뜻? 앞에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야? 앞문장 전체였죠. 그러니까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소비를 부드럽게 해주게 한다는 것은 is a fancy way, 멋진 방식입니다. 어떤 멋진 방식이야? 대리아를 말하는 어떤 거야? We don't have to spend income at the same time we earn it. 우리는 수입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범과 동시에 그러니까 돈을 범과 동시에 바로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멋진 방식이라는 거지. 그죠? 한마디로 뭐야?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멋지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야, 네가 지금 100만 원 벌어. 그러면 당장 100만 원 쓸 필요 없어. 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 거야? 인생에 걸쳐서 조금 소비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 그치? 왜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 저축하고 70만 원 소비할래. 뭔가 조금 스무스하잖아요. 부드럽게 하는 거죠. 유연하잖아, 그치? 그런 말이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 자, 세익스피어는요 자, admonished 아마도 권고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되지 말라고 권고했을 거예요.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의의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진실은 어때요? 대리아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한다는 거겠지, 그치? 우선은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 우리가 1번에 있는 내용이 뭔 말일까? 금융시장이 하는 건 부자한테 돈을 빌려서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거 이상을 한다. 금융시장은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소비를 부드럽게 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은 이런 말을 멋지게 하는 말이야. 우리가 돈을 범과 동시에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라라고 했지만 땡땡 벗이죠. 그러나 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동시에 한다는 거지.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디에서? agriculture죠. 그 농업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작물을 먹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soon after 언제? 수확 직후에 합리적으로 먹거나 혹은 뭐 해야 돼? find way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방법? 그 작물들을 저장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되겠죠. 그죠? 지금 벌었어? 지금 쓰거나 저장하거나 이거지. 지금 쓰거나 저장하거나. 근데 금융시장은요 are a more sophisticated way 조금 더 정교해진 방식입니다. 뭐에? 수학을 다루는 조금 더 정교해진 방식이라는 거죠. 뭐가 좀 다르니?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농업은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밖에 없지. 근데 금융시장은 어때? 미리 얘기하자면 소비도 있고 저축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대출도 있잖아. 미래의 수입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 집 살 때. 그러니까 얘랑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이 요거 이상한다는 거는 요거까지 있어서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쓰는 것 같고 나와요 아래.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We can spend income.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요게 그 말이죠. 우리는 수입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수입? We have not yet earned. 아직 벌지 못한 수입도 우리는 소비할 수 있고요. as by 병렬 구조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뭐 이것처럼 대학이나 집을 위해 빌리는 것처럼 혹은 우리는 수입을 지금 벌고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은퇴를 위한 저축처럼. 이거지. 소비도 있고요.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The important point,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수입을 번다는 건 그것을 소비하는 것과는 디불스되어 있다 친구야.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상황 분사구문. 우리가 훨씬 더 이건 아이오비오네요. 우리에게 훨씬 비용 강조 더 많은 인생에서의 유연성을 허용해 줍니다 되겠죠. 요게 뭐야? 유연성. 을 증가시켜 준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하는 말이 뭐였니?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부자들의 돈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이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본시장이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소비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해서 나중에 쓸 수도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미리 땡겨 쓸 수도 있어. 즉 소비에 대한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거지. 왜? 버는 거와 쓰는 게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 그렇지? 내가 뭐 100만 원 벌어? 근데 집을 샀어? 뭐 10억에 들었어? 그럼 난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억을 대출 받아서 산 거네. 나중에 갚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봐봐. 너희들이 봐도 영어라는 반복의 싸움이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2번에 있는 스무스 컨섬션 리미트가 요거. 소비를 원활하게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야? 뒤에서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요거 마지막 문장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7번에 있는 earning income has been reversed from spending it과 요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1번이. 그죠? 금융시장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 이상이다. 요거.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소비와 수입은 별개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인생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죠?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